네, 오늘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자민당이 개헌선까지 넘보는 압승을 거둘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의 압승을 일제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석 달 만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단독으로 최대 3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립여당인 유신회와 합치면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인 310석, 이른바 개헌 발의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310석은 하원에서 독자적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리더십은 사나 마니아 열풍을 불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까지 더해지며 보수 표심이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高市総理が就任して以来3ヶ月間で本当に日本を強くそして外国勢力から守ってくださり 반면 야권의 야심작인 중도개혁연합은 후보 단일화 실패와 정책 혼선 속에 의석수가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일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예보된 폭설과 강추위가 투표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막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일본은 패전 후 80년간 유지해온 평화 헌법 체제와 결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해 논란입니다. 동아시아 우방국의 선거 국면에 미국 정상이 직접 개입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연립여당에도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요코스카 기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The cherishe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lationships in the entire world. Really, it's a foundatio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Pacific.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등 자신과 친분 있는 우파 지도자들 선거에 관여해왔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에게도 지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7개국 G7 국가이자 동아시아 우방국 선거에 노골적으로 등판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지 표명은 무력 행사 가능 국가를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공약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현지 언론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 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겨 압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사격까지 더해지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이른바 보통 국가화 행보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공장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면서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예고했는데요.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했던 옛 아베파 중진들이 대거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에선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됩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하며 일본의 진로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その影響を最小限にとどめるため、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した後、1月27日に公示、2月8日の投開票のスケジュールとすることで、速やかに総選挙を実施する考えです。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조기 총선에서 여당의 중의원 과반수 확보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도 말했는데 과거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37명이 공천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024년 10월 총선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던 옛 아베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강화, 양적 완화 등 아베 전 총리 정책을 답습하면서 여자 아베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치자금 문제를 지적해왔던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서 보수층 표심을 염두에 두고 안보 정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경제 분야에선 적극 재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政策やってほしいっていうところでいくと基本的には物価高対策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本当はもうちょっとバランスのある政策が必要だなと思ってるんです。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으로 여당이 전체의 3분의 2까지 차지할 경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6 회계연도 방위기 규모를 역대 최대인 9조 엔, 약 85조 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통해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작전집단을 새로 만들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상자위대 부대도 여단에서 4단으로 격상되고 중국군을 염두에 둔 태평양 방어구상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